안녕하세요. 김다정 마케터입니다. SNS 광고 마케터 자격증 시험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와 기타 매체 부분입니다. 시작해 보실까요? 바로 카카오 광고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카오 광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카오 비즈보드가 아마 가장 많이 보시고 많이 접해보셨던 그런 광고실 거예요. 카카오 비즈보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채팅 탭의 최상단에 노출이 되고 있고 노출수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는 URL뿐만이 아니라 애드뷰, 챗봇, 비즈니스 폼과 같은 다양한 랜딩 페이지 연결이 가능하다는 게 이 비즈보드의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건 뒤쪽에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지면은 이렇게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다음, 카카오 페이지 등 카카오 서비스 그리고 프리미엄 네트워크 지면에 노출이 되고, 광고 목표 같은 경우는 비즈보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전환, 방문, 도달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카카오 비즈보드의 캠페인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전환, 2번 방문, 3번 콘텐츠 공유, 4번 도달.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 개 중에 아닌 것은 콘텐츠 공유. 정답은 3번입니다. 비즈보드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URL 뿐만이 아니라 애드뷰가 있는데, 애드뷰 같은 경우는 요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미지, 동영상 등을 활용을 해서 애드뷰를 생성을 하고 난 뒤에 랜딩으로 선택을 할 경우에는 외부 사이트로 이동이 없이 카카오톡 내에서 이렇게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탈이 매우 적은 편이고, 원하고자 하는 전환에 조금 더 잘 도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랜딩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즈 플러그인이 있어요. 비즈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내에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즈니스 도구입니다. 원클릭 결제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상품을 다이렉트로 구입이 가능해서 바로 구매 유도를 하고 싶다 하실 때 이 비즈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이고요. 톡스토어 선물하기, 메이커스에 입점한 상품이나 주문하기 입점 페이지, 카카오페이 구매 판매점 페이지, 카카오 구독 페이지 등을 랜딩으로 설정을 해서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로 봐주시면은 카카오 비즈보드에서 랜딩 페이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URL 가능하죠. 2번 카카오페이 구매, 3번 챗봇, 4번 카카오 채널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랜딩 페이지를 설정을 할 때 랜딩 유형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URL도 있고 카카오페이 구매도 있고 챗봇도 있죠. 하지만 카카오 채널은 따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 세팅 정리 부분입니다. 일단 전환 추적 같은 경우는 광고 계정에 연동된 픽셀 또는 SDK로 설정을 하고요. 캠페인의 일 예산은 최소 5만원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광고 그룹 일 예산은 1만원 이상에서 10억 이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게재 방식 같은 경우는 빠른 게재 방식과 일반 게재 방식이 있는데, 이런 빠른 게재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제가 하루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 할 때 이렇게 빠르게 예산 소진이 필요할 때 이 빠른 게재 방식을 사용하고, 보통은 이런 일반 게재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심야 시간대 소재의 경우 심야 시간 타겟팅을 필수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류, 산부인과, 비묘기과 등 일부 콘텐츠는 성인 타겟팅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는 안드로이드, iOS 두 가지 중 택 1을 하실 수 있고요. 게재지면은 카카오톡 채팅 탭에만 노출 설정이 가능하고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캡처를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을 선택을 하시면 이 노출 옵션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채팅 탭에만 노출을 하고 싶다 하면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다른 데 노출이 안 되고 채팅 탭에만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카카오 비즈보드 그룹 내에서 맞춤 타겟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픽셀 앤 SDK, 2번 카카오 사용자, 3번 고객 파일, 4번 페이스북 친구 리스트. 당연히 뭔가 엉뚱하죠? 4번이 맞고요. 73번 다음 중 카카오 비즈보드의 캠페인 내에서 최소 일 예산은 얼마인가? 아까 제가 좀 강조해서 읽어드렸는데
기억나실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5만 원 이상부터 10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고 10원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디스플레이 광고고요. 이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도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다음 모바일이나 관련된 콘텐츠 영역에 노출이 되고 있고요. 광고 목표 같은 경우는 전환이랑 방문만 가능하다는 점, 요거는 도달이랑 조회 지원이 안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전환과 방문 목표만 가능합니다. 입찰 방식 같은 경우는 CPC, CPM으로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카카오 동영상 광고입니다. 카카오톡의 대량 노출을 기반으로 높은 커버리지 확보, 정말 다양한 곳에 노출이 돼요. 인스트림과 아웃스트림으로 나눠지는데 이 인스트림 같은 경우는 시청을 하고 있는 영상과 동일한 형태로 영상 시청 전과 중간에 몰입도 높은 동영상 소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TV 다음 등등 다양한 곳에 노출이 되고 영상을 보다가 시청하기 전에 노출이 되고 있고 중간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게 그 카카오 인스트림 광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웃스트림은 카카오톡 뷰 탭, 다음 로그인 하단, 모바일 뉴스, 카카오 페이지 등에 노출이 되고 있는 영상 광고고요. 이 영상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 목표로 조회만 가능하다. 그리고 입찰 방식은 CPV, 뷰당 비용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은 이것도 광고인데 메시지 보내기 광고예요. 제 채널을 친구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광고고 이 광고 목표는 도달만 가능합니다. 다음 중 카카오톡 채널 광고의 목표로 적합한 것은 카카오톡 채널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도달만 떠요. 이 메시지 광고고 채널 도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스폰서드 보드 광고고요. 요거는 자연스럽게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고 채널 추가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노출 위치 같은 경우는 오른쪽과 같이 채팅 탭 옆에 있는 카카오톡 뷰 탭이고요. 노출 유형은 썸네일형, 2가지 칼럼형, 빅 썸네일, 텍스트 총 4가지의 노출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톡 기능을 활용한 마케팅 액션 연결이 가능해서 위에 말씀드렸듯이 좀 채널 추가를 유도를 할 수 있고 브랜드와 관련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광고 목표는 방문만 가능하고 입찰 방식은 CPM입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밴드 부분입니다.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는 5천만 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 폐쇄형 SNS고요. 모바일과 PC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대비해서 40, 50대 이용자들이 매우 많이 있고 동아리나 친목 모임, 가족, 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밴드 쪽에 노출을 할 때는 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영양제라던가 아니 건강식품 이런 쪽 광고들을 많이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채널과 네이티브 피드 광고는 GFA로 가능합니다. 대신 풀스크린은 NOSP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셜 광고는 밴드 비즈 센터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네이버 밴드에도 광고가 다양하게 있는데 광고를 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매우 달라서 이것도 나중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의 광고 종류는 디스플레이 광고, 소셜 광고, 네이티브 광고 이렇게 크게는 3가지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세부적인 게 있는데 바로 오른쪽으로 제가 세부적인 것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스플레이 풀스크린 광고고요. 안드로이드 전용 상품이고 앱 종료 시에 전면에 노출되는 111 광고주 단독 노출 상품입니다. 여기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앱 종료를 할 때 노출이 되는 광고예요. 보장형 광고이고요. 고정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NOSP를 통해서 선착순 구매를 해서 대행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도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마트 채널 광고인데요. 밴드의 폼이랑 새 소식, 채팅 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카카오 비즈보드랑 비슷하죠? 이렇게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는 이런 형식의 광고가 스마트 채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리얼타임 비딩이고 상품 최소 입찰가가 CPM 2,000원, CPC 10원 가격이고요. 성별, 연령, 요일, 시간, 관심사 맞춤 타겟. 이 타겟 설정이 매우 세부적으로 가능하다. 이것도 이 스마트 채널의 특징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풀스크린과 다르게 GFA라는 광고 매체를 통해서 광고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스크린과 스마트 채널 어떤 형식인지 한번 봐주시고요. 바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광고의 스마트 채널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밴드의 폼, 새 소식, 채팅 최상단에 노출이 된다. 맞죠? 2번 최소 입찰가는 CPM 2,000원, CPC 11원이다.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틀렸어요. CPM 2,000원에 CPC 10원인데 이거는 뭐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3번 타겟팅 옵션은 네이티브 피드 광고와 동일하다. 맞아요. 이거는 네이티브 피드 광고는 바로 나중에도 나오는데 네이티브 피드 광고도 그 스마트 채널과 똑같이 이런 관심사, 구매 의도, 맞춤 타겟 등등 이런 타겟들이 가능해서 네이티브 피드 광고와 타겟팅 옵션이 동일하다. 이건 맞습니다. 4번 밴드 영역 상단 고정 노출로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 요거는 고정 노출은 아니에요. 고정 노출은 아니고 다른 업체들과 이렇게 롤링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고정 노출 상품은 아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셜 광고입니다. 새 소식 밴드홈 광고. 기간제 노출형 상품이고 최저 30만원부터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밴드 내에서 새 소식 탭과 밴드 홈 탭 상단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광고입니다. 이 소셜 광고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광고가 아닌 것처럼 들어가 있는 그런 광고예요. 알림 광고, 특정 게시물 알리기. 운영 중인 밴드 페이지의 멤버, 구독자에게 특정 게시글을 선택해 알림을 보내는 상품으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높은 도달률 확보가 가능해요. 성별, 연령 타깃이 가능하고 충전금 발송 방식과 정액 상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음으로 네이티브 피드형입니다. 아까 스마트 채널과 살짝 비교가 됐었던 부분인데 콘텐츠와 텍스트가 결합된 피드 광고고요. 최소 입찰가는 CPM 110원, CPC 11원, CPV 11원 이렇게 과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선택은 최적화, 성과 가중, 균등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1일 노출 빈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GFA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이티브 피드형 광고고요.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됩니다. 이 네이티브 피드 광고 타겟팅 또한 스마트 채널과 똑같이 정말 다양한 타겟이 가능한데 인구 통계 타겟, 시간 및 요일, 지역, 군구 기준으로 설정이 되고 서울이랑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구 단위로 설정이 가능해요. 관심사 및 구매 의도, 맞춤 타겟, 고객 파일로 대량으로 해도 무관하기에 고객수 제한이 없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네이버 광고 상품의 타겟팅과 광고 집행 방법에 대하여 올바르지 않은 것은 풀스크린 광고는 성별, 시간, 디바이스 등 다양한 타겟팅 방법이 가능하다. 풀스크린 광고 같은 경우는 성별 타겟팅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2번 네이티브 광고와 스마트 채널 광고는 앱, 관심사 타겟팅 외에 맞춤 타겟 설정이 가능하다. 요거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맞춤 타겟 설정이 가능한 광고, 네이티브 광고, 스마트 채널 광고. 3번 풀스크린 광고는 랩사랑 대행사를 통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이티브와 스마트 채널 광고는 GFA로 가능하고 풀스크린 광고는 랩사 대행사를 통해서 NOSP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4번 네이티브 광고와 스마트 채널 광고는 대행사 외에 직접 운영도 가능합니다. 다음 중 네이버 밴드 광고인 네이티브 피드 광고의 세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맞춤 타겟 설정은 고객 파일, MAT 타겟, 유사 타겟을 설정할 수 있다.
맞죠? 이번 맞춤 타겟은 고객 수에 대하여 제한이 없다.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고객 파일을 대량으로 해도 무관하게 고객 수 제한이 없음. 3번 지역 타겟을 설정할 수 있으며 광역시는 구단위, 일반도는 군단위까지 가능하다. 요거는 지역 타겟이 가능한데 구단위 타겟은 광역시가 아니라 서울, 경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것도 제 생각엔 사실 틀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4번 안드로이드와 iOS를 나눠서 타겟팅이 가능하다. 요것도 제가 광고를 집행하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랑 iOS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사실 이 광고 샘플에서 굉장히 좀 의문이 가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살짝 잘못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다음 중 네이버 밴드 광고인 네이티브 피드 광고의 타겟 세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상세 타겟 설정은 관심사 타겟, 구매 의도 타겟, 검색 타겟이 있다. 요거 맞고요. 계제 위치 타겟은 네이버는 기본 노출 설정이 되며 패밀리 매체에 대한 추가 노출을 설정한다. 요게 틀렸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광고를 세팅을 할 때 네이버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나는 네이버 패밀리 매체만 노출시키고 싶다 하면 요거 체크하시면 요쪽에 하면 노출이 되고요. 아니면 뭐 퍼포먼스 네트워크 요쪽에 하고 싶다. 요거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소재 선택은 최적화, 성과 가중, 균형 방식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1일 노출 빈도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뭐 2번 노출시킬지 3번 노출시킬지 이런 거 설정 가능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마지막 그 외 SNS 부분입니다. 요거는 사실 요 문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매체 광고는 무엇일까? 타임라인 테이크오버 24시간 동안 홈 타임라인에 첫 광고지면을 독점하는 동영상 광고다. 트렌드 테이크오버 24시간 동안 실시간 트렌드 리스트의 상단을 독점하는 해시태그 광고이다. 트렌드 테이크오버 플러스 트렌드 테이크오버의 업그레이드 형태로 트렌드 탭 상단에 이미지 동영상 GIF 함께 노출시켜 주목도가 높은 광고다. 이 타임라인 테이크오버 사용하는 거는 트위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특성에 대한 명칭은 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개하는 스트리밍 방송. 가장 큰 특징은 상호 소통이다.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용자들은 채팅을 통해 진행자 혹은 다른 구매자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다. 이게 재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는 건데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많이 하죠. 카카오도 하고 있고 네이버도 하고 있고 배민도 하고 있더라고요. 라이브 커머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와 소통을 하면서 상호 소통을 하는 광고다. 다음으로 틱톡 광고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틱톡 광고에는 탑뷰가 있어요. 예약형 전면 영상 광고 최대 60초의 영상이 가능하고요. 브랜드 테이크오버 이것도 테이크오버가 있네. 예약형 전면 광고고요. 최대 5초 JPG 이미지 영상 지원은 안되고 클릭률이 매우 높다. 이건 짧은 버전의 탑뷰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인피드 광고, 요거 많이 합니다. 초점 피드에 노출되는 비디오 광고 형식이고요. 브랜디드 해시태그 챌린지, 브랜드를 최대한 많이 노출을 하고 이슈화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SNS 마케터, 광고 마케터 자격증 준비는 끝났고요. 사실 이것만 제대로 학습을 하고 가도 여러분들 모두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들 토요일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강의 보시고 이번 주 토요일 시험 모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하시면 댓글도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